일상 풍경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로 들어가 볼게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때로는 내가 내 감정을 잃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민지님이 또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주제 한번 하셔도 충분히 잘 말을 하실 것 같으니까 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민지님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렵군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네, 진짜 처음이에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네. 내가 좋은 사람일 것까지는 아니니까. 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도 되니까. 그들의 일단 생각을 모두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제 스스로 막 저는 또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 할 때 저의 있으니까.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미지 때문에라도 그렇고 본 성격 때문에라도 그렇고 말이나 어떤 행동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상대를 배려해가면서 조금 더 신중해질 때가 그쵸. 생기는 거군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이 조금 덜 보이지 않을까, 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학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학답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기준을 생각해 보니까 뭐 저도 이제 20대가 다 지났고 이제 30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좋은 사람일까? 그래서 생일이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생일이나 그 사람한테 막 챙겨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거나 그런 게 되지는 않거든요. 30대가 되면. 네. 근데도 챙겨주고 싶다는 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 음,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또. 맞죠. 그러면 챙겨주고 싶고 저도 생일일 때 누군가 나한테 막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40대가 되면 생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오면 아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한 번에 이런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도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인연이란 한때라는 말인데 혹시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뭐 미진이 또 이제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 시절을 보내고 계시니까 네. 저는 이게 주변에도 그 본인이 있었던 그 상황마다의 인연을 그 순간에만 지내고 그 이후에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의 그 상황의 사람들이랑만 그때그때 어울리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뭐랄까 자기 바운더리에만 있었을 때 이렇게 인맥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친분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쵸. 본인의 바운더리에서만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득이 될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이 없다 이렇게 그쵸. 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세상은 진짜 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진짜 인간관계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든 다 사람이랑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이게 돌고 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자면 빈 껍데기만 남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지 어떤 좋은 영향을 줄고 기회가 나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거를 잘 본인이 갖고 나가야 본인한테 기회가 오면 본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인연을 맺은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애정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실타래가 생긴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생겨서 이게 끊기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랑 지금 30대 때를 지나오면서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게 긴 인연들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뭐 짧은 인연들도 대부분 뭐 3년. 그게 제가 보여주는 모습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가 영향을 받고 그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나도 기분 좋고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 아, 되게 이런 컨텐츠들이 많지 않나요? 많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게 진짜 많이 올라와요. 20대, 30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뭐 키워드라든지 그쵸.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딱 검색하면 그쵸. 좋은 사람. 보통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아까부터 자꾸 배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가 그런가 있었나 봐요. 봐요. 그런가 봐요. 그게 하나로서 작용이 되니까 자꾸 말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말하는 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그래도 잘 예쁘게 다듬어서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게 그 말이라는 거 안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는 게 진짜 많다는 네. 거거든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가 지금 민지님 나이쯤 되면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민지님이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어떤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했었던 이런 공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내가 보는 눈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도 보이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하나의 무언가 잘하는 사람도 보이는 거고 그런 게 진짜 생기겠네. 네, 너무 그리고 약간 제가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더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이었던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보수적인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느끼신 게 그쵸. 아닐까.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저는 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요거 딱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진 게 지금은 뭐 제가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거나 어떤 뭔가 같이 이렇게 뭐 카페를 가는 것들을 그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모임을 하고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할 때 있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을 때도 보면 그런 행동들이 보여요. 이 사람 평상시에도 잘하는 사람이다. 아, 그쵸, 그쵸. 에티켓을 최대한 이끌어서 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막 잘하는 거랑 사람한테 잘하는 거랑 모두에게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등하게 잘하는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 중에서 얘기했었던 게 대중교통을 같이 타보면 거의 다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탔었을 때 이 사람은 하는 행동 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면 최소 뭐 10분 이상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 뭐 버스를 탈 때 보면 그 사람의 한 행동이나 뭐 그런 거에 그런 대해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평상시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그냥 대중교통을 들었는데 분명히 뭐 카페를 갔었을 때 아니면 뭐 음식점을 갔었을 때 아니면 뭔가 같이 할 때 맞죠. 뭐 이런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 사람이 아까 민지님 얘기한 것처럼 말의 그 말투라든지 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거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뭐, 뭐 이거 비유하자면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되게 과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돌아다니면 보면 뭐 길 가다가 침 뱉거나 길 가다가 아, 담배 피거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그냥 무단횡단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공중도덕이었을 때 음, 그런 것들은 조금 어긋난다. 그쵸. 그냥 평상시에는 안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수업할 때 보거나 발표할 때 보거나 아니면 뭐 장기자랑할 때만 보는 그 사람은 막 그 뭔가 그런 아우라는 있었지만 음, 같이 돌아다니는 보니까 뭔가 뭐 화장실에서 하는 행동 아니면 길거리에서 하는 행동 아니면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렇게 좀 더티했었을 때 음, 이런 사람은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많이 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좀 살다 보면. 그럼 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좀 얘기해줘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내게 먼저 연락해준 사람. 어, 저는 먼저 제가 연락을 하는 타입이어서 음. 저한테 먼저 그러니까 연락해주는 내가 사람이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네. 먼저 하는데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라고 하진 않아요. 아, 바라고 하지 않는데 저는 애초에 뭐 그 사람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근황이 궁금해서 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나와 같은 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더 호감적으로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 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 저처럼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나요?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연락 안 해도 민지는 먼저 연락 올 거야. 그런 생각들을 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고 지인 관계를 맺으면 그런 거부터 먼저 알게 되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비유하면 웃긴데 잘 사주는 친구 예. 그런 것처럼 연락 잘 되는 친구 뭐 아, 이렇게 연락 되는 것처럼 뭐 이런 몇 가지 분류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 민지님한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그런 것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손절이 닿을 때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은 진짜 손절해야 된다. 우리가 범죄 빼고 범죄는 당연히 아, 대부분 그쵸.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워낙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친구든 지인이든 아니면 일하는 관계든 좀 이렇게 연을 맺지 않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음, 근데 그게 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나에게 뭐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감정에 이렇게 너무 쏟다 보면 아니면 뭐 그 상대나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네,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어때요, 그럼? 질투를 많이 하는 친구. 저한테 네. 그 질투를 질투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질투를 하는데 그거를 안 좋게 표현하는 친구이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지님이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 친구가 막 그걸 질투해. 아, 그런 거 어때요? 오래 못 갈 것 같긴 해요. 그냥 하나 약간 더 생겼네요, 오늘. 그쵸. 그런 친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제 끊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게 다른 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동성과 이상 상관없는데 요 질투는 좀 여자분들이 음, 할 때가 많은 게 좀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보여주는 게 많고 어디 갔다 왔지 뭐 샀지 뭐 이렇게 또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질투를 하고 누군가는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약간의 그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비교적인 것들도 생기고 뭐 이게 SNS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영향인 거고. 근데 그 질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그 사람의 성품 성격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인지. 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랑 그냥 이렇게 약간 뭔가 꼬아서 축하해주는 거 다 보이거든요. 맞죠. 예, 꼬은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마음속으로 언젠가부터 나에 대한 무언가 그 좀 빗나가는 시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축하해줄 일들은 큰 거잖아요. 우리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었을 때. 그쵸. 저는 선절이 답인 거는 약속 같아요. 약속.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약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게 20대 때까지는 그냥 자주 볼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우니까. 근데 30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시간도 소중하고 너의 시간도 소중하다면 그 약속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일단 조금 이렇게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손절했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봐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싶을 때? 언제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그러니까 원초적 질문으로 돌아가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뭐 중간에 있거나 아, 그러면 이제 나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와, 처음 해보는 생각이네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요 질문을 많이 받아보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새로운 느낌인데, 그럼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어요.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민지야 난 너가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 아니어도 그런 뭔가 뉘앙스의 말이 들어간 그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한테 영향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민지님이 그냥 평소처럼 했던 행동이 저 사람한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좋은 에너지를 줬었을 때 그 상대가 그런 말들을 해주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만큼 저도 마음이 갔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을 텐데, 그걸 알아줬다는 거니까. 캐치해준 거죠. 딱. 네.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저 사람한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답 같아요 지금. 저좀 얘기하다 보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떤 무언가 바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얘기해 줄 때, 피드백을 줬을 때, 그럼 모두와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 요거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서 오늘 또 클라이막스로 온 거죠.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는 이유. 이게 되게 썸네일로 많이 있었는데 유명한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워낙 이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평가도 있지만 약간 뭐 이렇게 다른 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가 일부러 그런 썸네일을 만들어 놨겠지만 좀 공감이 가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평가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좋아야 한다 이러면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냥 생각하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진리를 비튼 거잖아요. 다 잘 지낼 필요가 없어. 이런 거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선택, 집중,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래 가겠어, 친구랑을 하겠어 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듣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에너지잖아요.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데 그거를 모든 인연을 다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이라는 거를 할 수 없을 거고 너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을 그러니까 뭐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랑 이제
그 사람들한테 더 몰입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더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조금씩 환경은 변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오래 갈까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 중에 선택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네. 이 사람의 결혼식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쵸. 이 사람이 뭐 만나자 그러면 밥을 먹을까 말까, 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그게 안 돼요. 음, 대학생활 해야 되니까 일단 사람들한테 맞춰야 돼. 선배들에게 좀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생활 안에 무언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어느 소속이 되고 어떤 사람들을 겪으면서 판단을 하거나 기준을 잡게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쏟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 기준을 조금 완화시킨다면 또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색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너무 일단 너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 자신을.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랑 어떻게 잘해보려고,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런 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돌려보면,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나는 어떤 것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고민을 던져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그래야 조금 이렇게 마음적으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 사회생활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직장 상사랑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안 된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직장 말고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조금 더 어른을 만나게 되거나. 원래는 조금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는 같은 또래를 더 많이 만나잖아요. 뭐 나이 차가 나도 선배여도 뭐 두세 살 차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차이를 만났었을 땐 우리가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저 음,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맞아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가 많이 있었고, 저도 뭐 고민한 적도 있었고. 음, 친구랑 한 4월에 만났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그 직장 생활 뭐 인간관계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힘들다고. 근데 저도 나도 똑같아. 음, 우리가 막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분명히 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뭐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조금씩은 이 인간관계라는 걸 크게 보면 다 맞추고 살아가려고 있진 않아요. 음, 불편한 관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색한 관계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뭐 민지님의 해결법처럼 좀 나를 생각하다 보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1시간 정도 얘기 나눴거든요. 네. 민지님 어땠어요?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재밌어요, 확실히. 이게 다른 사람의 그런 가치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사실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잘 조성이 안 돼 있는. 네. 그냥 많죠. 사실 사회에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지. 뭐 심도 있게 뭔가 고민을 뭐 해결해줘 보고 약간 이런 거는 없으니까 더 뭔가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라디오 방송을 오래 했지만 나름의 이게 쌍방향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지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듣는 청취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그 사연자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 방송을 새롭게 알고 들어오는 분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 다른 거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메일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오실 게스트 분도 뭐 민지님 방송을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되고, 민지님도 오랜만에 왔지만 한 번 더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그냥 또 물어보게 되는 거고, 이래서 아마 편안한 시간이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민지님한테도 오늘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422POD와 이메일 42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